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자, 오늘은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최종 점검입니다. 어느새 이제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 마감이고 지금쯤이면은 초안이 웬만큼 나오고 다듬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내일부터 또 막판 스퍼트 올려서 또 주말에 쓰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마무리하시기 전에 요런 점들은 한번 좀 짚고 가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점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그렇게 길진 않아요. 되게 짧은 몇 가지 포인트들인데 요런 것들은 조금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 제자들 실제로 멘토링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또 빼먹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만 조금 그 포인트 삼아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원래 이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쓰는 법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내일 올릴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요거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 그대로 짧고 굵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래라 저래라 이런 얘기 할 거 없이 각각의 항목별로 여러분이 실제로 제대로 체크하고 있는 체크리스트 몇 개만 짚어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창업 아이템의 개발 동기 보면은 많은 분들이 잘못하고 계시는 게, 진짜로 잘못하고 계시는 게, 그 개발 동기를 내가 왜 이 아이템을 개발하게 되었는지를 쓰거나 지금 현재 사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 이것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야 될 핵심 사상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문제 말고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아쉬워하는 점을 제대로 넣었는가, 이게 사실은 스토리텔링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이제 기법으로 진정성 있게 넣는가 하는 거는 제가 회원한정 특강에서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얘기를 안 할 거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뭐 사회가 이게 문제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 이런 거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이런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그거에 대한 사상이 이 몇 가지 단락 중에 어느 한 군데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 개발 동기가 힘을 얻어요. 아, 이게 이 사람들을 위한 아이템이고,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즉, 목표 고객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그런 공감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이야기가 꼭 어느 부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렇다고 고객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소울을 담아내기는 하되 고객의 얘기를 빼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업 아이템의 목적적으로, 이게 자꾸 오늘 발음을 절죠? 예. 창업 아이템의 목적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고객의 문제를, 여러분이 제시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단순히 이걸로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아니고, 내가 이 정도까지 솔루션을 제공하면은 고객 앞에서 얘기한 고객들은 돈을 주고 살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아이템을 좋아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업 아이템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아이템은 뭘 목적으로 한다가 아니고, 이 아이템이 목적한 바를 이루면은 거기에서 필요성이 나오고 그 필요성 때문에 고객이 돈을 주고 이걸 살 것이다, 그래서 수익이 창출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순진하게 또 사업계획서 안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내밀면 고객이 돈을 주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적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글을 쓰라는 게 아니고 정말 딱 필요성을 제시했을 때 아, 사람들이 이걸 돈을 주고 사겠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이 창업 아이템의 그 목적을 정말 수익 창출의 관점에서, 고객들한테 주는 어떤 리워드의 관점에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시하는 솔루션이 돈 줄고 돈을 받고 팔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안에 녹아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진짜로 제대로 적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업 아이템의 개발 사업화 전략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뭐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협약 기간 중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다, 그 달성 목표가 분명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게 시제품이면 시제품이고 뭐라면 뭐라는 게 명시가 돼야 되는데, 뭐 애매모호하게 이런 사업을 이 기간 동안에 돈 가지고 할 것이다, 이게 아니고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을 만든다, 뭐 플랫폼을 만든다, 홈페이지를 만든다, 시제품을 만든다, 그런 것들이 어쨌든 그 목표치가 분명히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협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후에 어떻게 내가 진행할 것인가, 그것도 웬만큼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사업 추진 일정 요렇게 놓으면 요거를 정확하게 2021년도 뭐 지금 몇 월이죠? 5월부터 뭐 끝나는 뭐 2022년도 1월까지 이렇게 적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이후의 계획도 한 3, 4년 정도 좀 러프하게 접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때쯤에 투자 유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거다 하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올해 계획만 적는 게 아니고 향후 적어도 2023년 4년 정도까지는 좀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우리가 이 시점쯤에 뭘 할 거다,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어주시고 뭐 그 외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비즈니스 모델이나 제품 구현 정도, 뭐 소요 기간 및 뭐 제작 방법 이런 것들이야 뭐 그냥 조금 디테일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량에 대한 얘기 항상 하시는데 제가 채널 멤버십 특강으로 분량에 대한 얘기는 올렸잖아요. 조금 넘어도 상관없으니까 적어놓을 건 다 적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업 아이템이 시장 분석 및 경쟁력 확보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 이제 뭐 표를 집어넣기도 하고 뭐 대체제 대비 우위 요소나 이런 것들 적는 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 여러분이 뭐 경쟁사 대비 우위 요소를 표로 넣건 말로 넣건 그림으로 넣건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될 문제지만은 정확하게 이 안에 들어갈 핵심 사상은 이 목표 시장에서 우리 회사의 포지셔닝이 정확하게 뭐냐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는 거지만 옆집에서 김밥을 판다고 내가 김밥을 못 파는 게 아니에요. 옆집에서 그냥 일반 김밥을 판다고 내가 여기에다가 새우튀김을 넣은 새우튀김 김밥을 팔면은 없던 차별성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옆집에서 김밥을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팔려고 하는 김밥의 포지셔닝은 어떤 걸로 할 것이다. 정확하게 옆집과 똑같은 수준으로 맞추겠지만은 뭔가 다른 요소들을 거쳐가지고 내가 이 시장에서 충분히 수익을 올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할 거다. 그게 있는 거지. 꼭 여기에 경쟁력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서비스들을 여러분이 이겨먹을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 이기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저쪽엔 이런 기능이 없는데 우린 이런 기능을 넣을 것이다. 이런 기능의 차이로 차별성을 넣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플레이어들이 훨씬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훨씬 더 빨리 그 기능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보통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대응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 기업들이 이걸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은 거기는 개념이 다르고 뭔가 달라가지고 우리랑 이런 거 안 넣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정확하게 우리 회사는 이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런 포지셔닝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저쪽하고는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 그리고 저쪽에서 오히려 이쪽으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저쪽의 고객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다. 이런 게 사실 차별성으로 나가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쟤네들은 새우튀김을 안 넣는데 우리 새우튀김을 넣어요. 이걸로 포지셔닝을 잡아요. 그거는 사실 저 옆집에서 손님 기존에 있는데 새우튀김 하나 딱 넣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훨씬 더 쉬워요, 거기가.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여러분이 생각한 아이템을 넣기 훨씬 더 쉬워요. 왜? 거긴 돈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5천만 원 받아서 시작하는데 저기는 이미 하고 있으면 그냥 돈 써가지고 그냥 고용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기능의 차별성, 뭐 성능의 차별성 이런 거라기보다는 기능의 차별성이나 성능의 차별성이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나 독창성으로 그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걸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돈으로 때운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어떤 그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믿고 있는 건 좋지만 만약에 저쪽에서 진짜로 막 박사급 인력을 막 한 몇 명 고용해가지고 그걸 구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 그 갭 차이는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차별성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우리 회사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어떤 포지셔닝을 할 것인가 이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 전략 여기 자금 소요에서는 좀 사업은 사업답게 써야 된다는 거죠. 아까는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은 이제 시작이 반이다. 즉 시작이라고 하는 게 반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시작을 잘한다는 개념으로 좀 쓰라. 이런 얘기였다면 사업은 사업답게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돈에 대한 거고 시장에 대한 거니까 정말로 이 기술이 어떻게 시장에서 가치를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에서 아직도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더도 덜도 말고 1억 원 예산에 맞추세요. 왜 여기에 맞춰야 되는지는 저희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근데 1억 원을 넘어가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왜냐면 1억 원까지밖에 안 준다고 명시가 돼 있고 거기도 있는데 이걸 1억 원을 넘기겠다는 건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안 읽어본 거잖아요. 공고문을. 그러니까 1억 원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 1억 원을 넘어가는 예산이라면 그 예산은 어떤 식으로 조달할 건지를 쓰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 요 사업 파자금 집행계획이라고 돼 있는 여기에는 무조건 딱 1억 원에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1억 원 예산에 맞추었는가 이게 일단 첫 번째 조건이고요. 1억 원보다 적게 뭐 5천만 원, 3천만 원 말리진 않겠습니다만은 다시 얘기하자면 1억 원에 맞추세요. 제가 그런 데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건비 쓰시는 분들 이거 진짜 많이 안 지키시는데 최저시급 기준 지켰는지 이게 보니까 내가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제 제자들이 이놈들이 이 뭐냐 예산 적는 거 이거 잘 몰라가지고 다른 사람 했던 예시나 아니면 그 뭐냐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왔던 예시문들을 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월 150만 원 곱하기 뭐 몇 개월 해가지고 뭐 8개월에서 뭐 1200만 원 이렇게 잡더라고요. 여러분 150만 원이 이거 4대 보험 되는 것만 인건비로 책정할 수 있거든요. 파트타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인건비로 누구한테 돈을 지급하려면 그 사람을 4대 보험을 주고 고용계약서 써서 고용을 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풀타임으로 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최저시급 기준이 있다고요. 현재 우리나라 최저시급 기준이 150만 원보다 더 커요. 180 몇만 원 정도 돼요. 이 시간당 얼마더라? 뭐 만 얼마였던가 8천 얼마였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 기준에 맞춰서 적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그 나라에서 뭐 이렇게 하는데 무슨 어떤 사장이 최저시급도 안 주고 막 뭐 알바를 어떻게 했다는지 편의점 직원 어떻게 했든지 그러면 욕을 하잖아요.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 놓고 나서 지는 여기에다 최저시급도 안 적는다? 그게 말이 되냐고. 나는 악덕사장이 되겠습니다라는 걸 아유 서류적으로 제시를 해놓더라고. 그게 아니고 여기에 일단 아무리 그렇게 해도 개발자 월급을 적더라도 150만 원 적으면 안 된다니까. 최저시급을 적어야 돼요. 최저시급을. 그래서 그거를 조금 맞춰가지고 적으셔야 되니까 요거 숫자 좀 맞추시고요. 근데 이거는 뭐 나중에 어차피 수정되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안 한다 그래서 무슨 감점 요인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써야 되는 비용이 1억 원을 넘어간다 그러면 아니면 여기에다 1억 원을 넘진 않았지만은 그냥 딱 봐도 각이 나오거든요. 아, 이 사업은 시작할 때 적어도 2억 원 필요해. 이런 각이 있어요, 보면은. 누구보다 여러분이 잘 알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 외에 소요자금이 분명히 있다는 건 사실인데 그거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거 외에 돈이 우리가 더 필요한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조달을 하겠다. 뭐 1년 뒤에 MVP를 만든 다음에 뭐 투자 유치를 하겠다든가 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추가 자금을 모집을 하겠다든가 뭐 그 외에 뭐 예를 들어서 일단 1차 년도엔 이렇게 하고 2차 년도에 요걸 가지고 뭐 다른 지원 사업으로 넘어가겠다든가 뭔가 그런 종류의 조달 방법을 좀 적으시라는 거고요. 시장 진입이 성과 창출 전략은 뭐 이건 뭐 워낙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하는 거라 제가 특별히 얘기할 건 없지만 대체로 보면은 내수 시장 확보 방안이나 해외 시장 진출 방안을 적으실 때 뭐 적는 건 여러분 마음대로 적으셔도 되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 제자 중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쿠팡에 팔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딱 보고 그게 몇 년 전 얘기인데 야 쿠팡에 네가 팔어? 어떻게 팔려고? 왜? 뭐 손정이가 뭐 이모부라도 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딱 그러니까 아니 거기서 뭘 무슨 사업에 진출한 데서 거기다 팔려고 그러. 아니 그러니까 지인이 있냐고 지인. 지인이 아니고 뭐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그 얘기하니까 자기도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니 뭐 여러분이 쿠팡이 팔겠다 그러면 걔네들이 사준대요?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시장에 뭐를 하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마케팅하고 영업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인력을 고용해서 뭘 할 건지 뭐 무슨 뭐 바이럴 마케팅을 할 건지 좀 적으라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계획이라도 예? 아니 뭐 하다못해 우리가 뭐 1년 안에 유저를 뭐 한 10,000명 이상 확보를 하겠다 그러면 그 10,000명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뭐 기본적인 아이디어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뭐 커뮤니티 활동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런 거. 그런 걸 조금 적어 놓으라는 거지. 그냥 10,000명 확보하겠다 그러면 그 말 누가 못해. 나도 하겠다 그거. 자, 그 다음에 향후 5년간 매출 계획. 이거 진짜 많이 안 넣거든요. 진짜 많이 안 넣는데 좀 넣으세요. 제가 이걸 권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거 사업이잖아요. 사업이면은 올해 얼마 벌고 내년에 얼마 벌고 후년에 얼마 벌지 알아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이 5년간 매출 계획 표가 하나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서 손익분기가 어느 시점이 나오는지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매출은 안 나와도 돼요. 올해 매출 안 나와도 돼요. 내년에 매출 안 나와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만약에 우리의 첫 매출이 2023년도에 나온다 그러면 2022년도까지 어떻게 먹고 살지가 여기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대부분 그걸 생각도 안 하고 뭐 이렇게 가면 2025년도에 뭐 30억 규모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됨. 누구나 적을 수 있잖아 그거는. 그런 거 적지 말고. 그렇다고 또 어떤 친구들은 5년 뒤 매출 계획이 2억이야. 그래가지고 한번 그 친구 야 너는 누가 5년 뒤 매출 계획을 2억으로 자꾸 사업을 해. 그래가지고 당장 그거 하나 더 붙여 그래서 20억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니고 근데 어쨌든 향후 매출을 한 25년도까지 잡아놨을 때 5년 안에 나올 거 아니에요. 적어도 매출이. 그러면 향후 매출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내가 뭐 1년차 2년차 때는 기술 개발에 있는데 집중을 하겠지만 2023년차부터는 첫 매출이 나와서 뭐 24, 25 계속 점진적으로 증가를 확 해가지고 뭐 몇 년 정도에는 손익분기
손익분기가 떨어진다. 그런 거 정도는 좀 예상으로 좀 이게 적어놔야지. 예. 이거 예비 창업 패키지니까 안 적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안 맞거든요, 그거. 안 맞아도 적어야 된다고요. 돈 버는 거잖아, 이거.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벌 계획을 안 쓰는 게 말이 되나. 이거 넣었고, 이거 표 놓으시고, 표로 넣으시고, 손익분기 언제 나오는지 넣으시고, 매출 올해 안에 꼭 안 나와도 되니까 그거 부담 가질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몇 년도에 매출이 나오고 그때까지 어떻게 막 먹고 살 건지는 나와야 된다고요. 그 계획이 있어야 여러분이 살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매출이 나오는 시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어떻게 해줘야 되냐? 여기에다가 이제 자금 조달 계획하고 이제 연계를 시키는 거지. 그런 걸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팀 구성. 참, 내가 이거를 영혼까지 끌어오면 꼬르가 모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댓글에 카톡 채널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게 이건 넣어도 될까요? 이건 넣어도 될까요? 그런 거 주구장창 물어보시는데 그냥 다 넣으세요. 불법만 아니면 다 넣으세요. 제가 여기서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탈세를 했다든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 제품을 팔아봤더니 뭐 매출이 얼마 나오더라. 사업체도 없는데 그건 불법이거든요. 탈세거든, 탈세. 그런 거 말고 그거 말고 뭐 조건상 특별히 문제될 거 없으면 뭐든 적어 넣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확정된 뭔가가 없다 그러면 계획이라도 넣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그 뭐 추가 인력 고용계 이거 현황민 역량 아니 이거 물론 업무 파트너 현황 적으면 좋은데 없을 수도 있거든요. 없으면 여기 협력사항 뭐 비고 이런 데다가 협력 예정 여기 있네. 협력 예정. 이런 거라도 적으라 이거야. 이런 거라도. 여기서 적으라고 이렇게 예시까지 들어주잖아요. 이것도 없다고 공란으로 남겨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현황민 역량 해가지고 지금 현재 팀원이 없으면 추가 인력 고용 계획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뭐 지금 현재 뭐뭐와 얘기를 하고 있으면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할 예정에 있다 해가지고 좀 이런 것들을 좀 빈칸이 없도록 웬만하면 뭐라도 좀 적어놓으라 이거에 없으면 계획이라도. 여러분이 여기에다 무슨 말을 하건 계획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실성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생각 없는 대표가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 정도는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줘야 되니까 공란으로 남겨놓지 말고 뭐라도 적으세요. 뭐라도. 좀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공지도 올렸는데 오늘 강좌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른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창업 새싹 멤버십을 없앴습니다. 없앤 이유는 사실은 그 멤버십을 날린 게 아니고 미리 보기 서비스를 날렸어요. 그래서 지금 창업꿈나무 회원의 미리 보기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아마 제가 나중에 비축분이 나오게 되면 그 비축분을 조금 먼저 보라는 의미에서 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제가 창업 회원 한정 특강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거의 매일 지금 콘텐츠를 올렸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거의 매일 멘토링을 한 5건 이상씩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2주일 동안 제 생활이 없이 살았어요. 심지어 지금도 카톡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막판 돼가지고 사업 계획서 봐달라고 카톡으로 던지네 이제.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미리 보기 서비스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그래도 좀 비축분 같은 걸 미리 보실 수 있게끔 하면서 뭔가 좀 더 차별화된 뭔가를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이 되니까 오히려 독이 되는 걸 느꼈고 사실 지금처럼 비축분이 떨어진 상황에서 제가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쓰는 법 하나 더 남아있긴 하거든요. 그거 내일 올리긴 할 거예요. 만들어서. 근데 그걸 내일 미리 보기로 올리면은 일반 회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 월요일 날 낮에 봐야 되나요? 사실 초기 창업 패키지 미리 보기를 제가 그거저께 올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깜빡 잊고 그거 체크를 안 해놔가지고 당일날 마감 1시간 전에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뒤늦게 올렸는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퀄리티가 관리가 안 되는 멤버십이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고 해서 날린 거고요. 뭔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원래 미리 보기 서비스만 하려고 창업새싹 헤어 들어오셨던 분들은 990원짜리잖아요. 그거 제가 취소를 하면은 정확하게 저한테 들어올 수익이 다 날라가고 여러분한테 그게 다 환원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비율이나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아마 유튜브에서 알아서 산정을 할 텐데 아마 특별히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일은 없을 테니까 그냥 그런 일이 있어서 없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특별히 제가 이 안에다가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 넣으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냥 그 가치를 쓸 수 있는 미리 보기를 제가 만들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회원 한정 특강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미리 보기는 없애는 대신에 이제 조금 더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좋은 컨텐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모두들 예비 창업 패키지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 일단은 예비 창업 패키지 그 두 번째 스토리텔링을 하는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쓴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이야기의 흐름이나 스토리텔링이 있으면 좋겠구나라는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널 M&R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